프랑스는 에펠탑, 고급 와인, 하이 패션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는 또한 커피를 인생 철학처럼 음미하고 고등학생들이 데카르트를 토론하며 삶의 모든 발걸음이 존재를 향유하는 여정인 나라이다. 그렇다면 프랑스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삶의 모든 숨결이 조아 드 비브르, 조이에 드 비브르, 살아있는 기쁨의 정신을 담고 있는 나라로 들어가 보자. 프랑스, 유럽의 황금 육각형. 프랑스 지도를 보면 누구나 눈에 띄는 독특한 육각형 모양을 발견하게 된다. 프랑스인들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기 나라를 렉사곤, 헥사곤이라 부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양은 단지 지리적 특이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리적, 기후적, 문화적으로 놀라울 정도의 완전함을 반영한다. 육각형의 6면 각각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의 길을 연다. 북동쪽은 벨기에와 독일, 동쪽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남서쪽은 스페인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대서양과 지중해로 뻗어 있다. 유럽 그 어디에서도 단 하루 만에 이토록 극적인 풍경의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다. 아침에는 알프스에 눈 덮인 슬로프에서 옛 마을과 산 정상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키를 탈 수 있다. 오후가 되면 햇살 가득한 프렌치 리비에라의 해변을 산책하며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자연의 다양성은 단지 관광 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경, 인간의 거주, 지속 가능한 성장 사이의 조화를 보여주는 깊은 예시이다. 프랑스의 중앙 위치는 문화적, 상업적 교차로로서의 역할도 한다. 수세기 동안 아이디어, 상품, 사람을 맞이하고 교류한 전략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에서 프랑크 왕국, 그리고 여러 왕조를 거쳐 이 육각형은 유럽의 위대한 문명들이 발전한 무대였다. 결국 육각형이라는 모양은 단순한 지도상의 사실을 넘어선 문화적 은유이다. 이 나라는 자신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세계로의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6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면으로는 와인, 치즈, 산, 그리고 스타일을 담아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렉사곤의 한 구석만을 방문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 알려줘요. 프랑스 여성, 우아한 독립성과 영원한 매력의 아이콘.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완벽한 피부, 날씬한 몸매, 완벽한 메이크업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철학이 전혀 다르다. 그곳에서는 매혹이란 자신감, 미니멀한 우아함,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소유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프랑스 여성은 과장으로 주목을 끌지 않는다. 그녀들은 존재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다. 편안하게 걷는 모습, 반쯤 가려진 듯한 미소 속에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코코 샤넬이 진정한 우아함의 핵심은 단순함이라는 선언으로 제약적인 패션 규범을 깨뜨린 이후 마리옹 코티야르나 줄리엣 비노시 같은 현대의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여성의 이미지는 결코 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서부터 빛나는 아름다움, 자기 인식과 내적 평온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들에게 스타일은 과시가 아니라 개성과 자존심의 반영이다. 프랑스 여성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패션 감각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있다. 그녀들은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사랑이나 사회적 인정에 기대지 않는다. 관계에서는 열정적으로 사랑하되 결코 자신을 잃지 않고 직장에서는 단호하되 거칠지 않으며 부드럽되 순종적이지 않다. 이 자유와 자기 절제, 낭만성과 현실성 사이의 균형이 프랑스 여성을 단순한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라 세련된 삶의 방식과 지적, 강인함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그녀들의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깊어진다. 그녀들의 매혹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감출지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
프랑스의 성, 살아 숨쉬는 역사와 예술의 흐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프랑스만큼 성이 풍부하고 다양한 곳은 없다. 중세 요새에서 고딕, 르네상스 궁전, 바로크 시대의 호화로운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저 4갱천 개가 넘는 성, 샤토, 요새가 존재하는 프랑스는 돌로 새겨진 역사책 같다. 각 성은 하나의 장이다. 일부는 왕족의 거처였고 또 다른 일부는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으며 많은 성들은 계몽주의 시대의 예술과 과학의 상징이었다. 루아르 계곡의 샤토드 샹보르는 사바의 집게의 방, 삼두목의 벽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진 이중나선 계단이 있는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의 걸작이다. 바다 위에 떠있는 밀물의 수도원 몽생 미셸은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전쟁, 자연재해, 세월을 견뎌온 강인함으로 방문객을 매혹시킨다. 그리고 한때 절대 군주의 상징이었던 베르사유 궁전은 이제 봉건 권력의 쇠퇴와 프랑스 민주주의의 탄생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프랑스 사람들이 이러한 성들을 단지 역사적 유물로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점이다. 많은 성들이 여전히 축제, 콘서트, 예술 전시회, 문화 행사에 사용되며 과거를 생생하게 되살린다. 모든 돌과 아치형 천장을 통해 프랑스는 위대한 문명이었고 여전히 깊이 영감을 주는 존재임을 세상에 속삭이고 있다. 파리, 빛, 사랑, 세계적 영향력의 도시. 파리는 단순한 낭만의 상징이 아니다. 프랑스의 심장, 패션과 예술, 금융, 교육, 외교가 집결하는 중심지이다. 사람들은 파리를 이미지로 기억한다. 밤에 반짝이는 에펠탑, 생강 옆에서 입맞추는 연인들, 몽마르트 언덕에 울려 퍼지는 발라드. 그러나 이 반짝이는 외면 너머에는 파리가 현대미술운동의 요람이자 국제회담의 중심지이며 소르본과 시앙스포 같은 명문기관의 본거지인 세계도시라는 사실이 존재한다. 파리의 마법은 사치가 아니라 일상의 시적인 리듬에 있다. 가을 오후의 릭상부르 정원 산책, 르 마레의 자갈길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아침, 황금 가로등 아래 밤 시장을 걷는 달빛 속 산책. 고전과 현대,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이 조화가 파리를 정신적 수도로 만든다. 사람들이 단지 보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라 꿈꾸고, 창조하고, 인생의 사랑에 빠지기 위해 오는 곳이다. 커피, 일상의 의식이자 프랑스식 삶의 예술. 프랑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신성한 의식이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급하게 테이크아웃 문화와는 달리 프랑스인은 커피를 서두르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인도 카페나 역사적인 광장에서 앉아 진한 작은 컵을 천천히 음미하며 인생이라는 조용한 극장을 바라본다. 잔잔한 대화, 바삐 지나가는 발걸음, 아침 햇살의 빛, 프랑스의 커피, 보통 단순하고 강한 에스프레소는 프랑스 정신을 닮았다. 정제되고 간결하며 개성이 가득하다. 프랑스인이 커피를 즐기는 방식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양보다 질을, 현재의 충실함을 중요시한다.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이다. 미묘함은 시간을 들여야만 보인다는 신념이다. 게다가 프랑스의 카페는 오랫동안 지적 중심지로 기능해왔다. 작가, 철학자, 예술가들이 모여 사상을 나누고 사유를 형성하던 공간이었다.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가 생제르맹 데 프레의 파리 카페에서 실존주의를 정의했던 것도 바로 그곳이다. 그러므로 파리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맥동해온 문화적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삶의 방식이다. 자, 이제 묻고 싶다. 당신은 느긋한 음미파인가? 아니면 에스프레소 3잔을 단숨에 마시는 전사인가? 커피가 식기 전에 댓글로 알려줘요. 프랑스, 시위와 축제가 만나는 곳. 와인, 바게트, 치즈 외에도 프랑스는 공공생활 전반에 스며든
예술적 기행성과 반항적 에너지의 독특한 전통으로도 유명하다. 이 나라는 그 어떤 곳과도 다른 축제를 탄생시킨다. 때로는 기이할 정도로 유쾌하지만 그 뿌리에는 강한 문화 정체성이 있다. 북부 마루아유 치즈 축제를 보자. 자극적일 정도로 강한 향을 자랑하는 치즈를 온 마을이 하나 되어 기리는 행사다. 덩케르크의 화려한 가면, 퍼레이드나 리옹의 빛의 축제는 무한한 창의성에 바치는 눈부신 찬사다. 프랑스인의 정체성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위 전통이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오래된 시위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다. 이는 프랑스인이 혼란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왕정을 무너뜨린 1989년 혁명에서부터 기후행진, 차별 반대 운동, 최근의 노란 조끼 시위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인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놀라운 점은 가장 격렬한 시위조차도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침묵되지 않고 경청되고 토론된다. 프랑스에서 시위는 단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창의적 표현 방식이다. 플래카드, 구호, 의상, 때로는 거리 공연까지 행진 자체가 메시지이자 예술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단지 살아갈 권리만이 아니라 질문할 권리도 보장되며 이러한 힘이 용기 있고 진보적이며 인간적인 문화를 만들어낸다. 프랑스, 명품 향수와 세계적 와인의 발상지. 전 세계가 프랑스를 향한 끝없는 매혹을 멈추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향수와 와인일 것이다. 두 영역 모두에서 프랑스는 단지 뛰어난 것을 넘어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샤넬, 디올, 겔랑 같은 명문 향수 브랜드는 상징적인 향뿐 아니라 감정을 일깨우고 기억을 자극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다. 각각의 프랑스 향수는 하나의 서사다. 수백 가지의 정교한 원료에서 추출되고 향을 개인의 서명처럼 완성하는 코오네트라 불리는 조향사에 의해 창조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땅의 혼이다. 기후와 토양, 수백 년 된 전통이 결합되어 탄생한 산물이다. 보르도, 부르곤유, 샹판유, 론 계곡 같은 와인 명산지는 단지 고급 빈티지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산을 지킨다. 한 병의 와인은 고전적인 재배 방식과 지역적 자부심의 집약체다. 프랑스에서 와인은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천천히 음미하고 섬세함을 느끼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이다. 프랑스는 단지 생산자나 수출국이 아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풍미, 문화적 깊이로 강화된 우아함의 세계적 기준이다. 향수와 와인 모두에서 프랑스는 단지 사치를 넘어 의미를 제공한다. 프랑스 요리, 문화와 풍미가 만나는 곳. 프랑스 요리가 유네스코로부터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 요리는 단지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전통이다. 아침에 바삭한 크루아상에서부터 축제의 진미 푸아그라, 진한 레드와인에 조린 코코뱅, 섬세한 달콤함의 크렘 브릴레까지 각 요리는 예술작품처럼 존중받는다. 프랑스 요리는 정밀함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이다. 기술과 감성, 전통이 조화를 이룬다. 단지 레시피가 아니라 재료를 세심하게 고르고 불 조절과 타이밍을 정교하게 다루며 무엇보다도 셰프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프랑스인은 천천히 식사하고 모든 풍미를 음미하며 식사 시간을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진 유산과의 연결로 바꾼다. 놀라운 점은 프랑스 요리가 결코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적 트렌드와 소통하고 스스로를 재해석하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미적 감각, 과학, 삶의 예술이 어우러진 가스트로노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든 시골의 작은 비스트로든 접시 위에 담긴 프랑스의 문화적 풍요로움을 언제나 느낄 수 있다.
식탁에서 나누고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된다. 플라네르의 삶, 걷기가 예술이 되는 곳. 프랑스, 특히 파리에서 걷는다는 것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성찰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어의 플라네르 프라시아는 단순히 산책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운 걸음을 의미하고 급하지 않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플라네르는 도시를 마치 살아있는 책처럼 걷는다. 골목의 카페, 담쟁이가 뒤덮인 창문, 이끼 낀 벽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숨어 있다. 목적지는 없지만 여정은 의미로 가득하다. 그래서 프랑스인은 보도, 광장, 나무가 우거진 공원 같은 공공공간을 소중히 여기고 두 발로 도시의 맥박을 느낀다. 걷기는 단지 신체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명상이다. 스크린과 알림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 특히 파리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낭만과 예술적 리듬, 사색적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아름다움과 유산이 만나는 곳. 매년 9천만 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는 단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오기를 꿈꾸는 나라이다. 이 매혹적인 끌림은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의 파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프로방스의 시적인 라벤더 밭, 코트다지르 해안의 유혹적인 바다 풍경, 루아르 계곡의 동화 속 성들까지 그 매력은 뻗어 있다. 프랑스의 매력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선다. 그것은 이 나라가 지닌 깊은 역사적 뿌리, 세련된 문화, 그리고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삶의 방식에 있다. 여행자들은 단지 사진을 위한 체크인만을 위해 프랑스를 찾지 않는다. 그들은 시와 같은 삶을 체험하기 위해 온다. 해질녘 수백 년 된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을 음미하거나 알자스의 동화 같은 마을을 거닐거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창가 아래 조용한 아침 구석에서 크루아상을 즐기는 순간들 말이다. 프랑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유산과 혁신, 요리와 문화, 건축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점이다. 당신이 예술 애호가든 패션 마니아든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혹은 평온을 찾는 영혼이든 프랑스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나라이다. 프랑스는 단지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 여정을 비추는 하나의 체험이다. 프랑스의 문학 노벨 유산. 문학 부문에서 16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프랑스는 현재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적유산, 비판적 깊이, 그리고 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인상적인 증거이다. 앙드레 지드, 알베르 카미, 장폴 사르트르, 그는 상을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같은 전설적인 작가에서부터 파트릭 모디아노 같은 현대 작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모든 수상자는 독립적이고 성찰적이며 사회적으로 도발적인 사고의 흐름을 대표한다. 이 문학적 성취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옹호하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에서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현실을 탐구하고 인간 심리를 들여다보며 권력과 도덕, 정체성, 사회 구조 자체를 질문하는 도구이다. 프랑스인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지 않는다. 그들은 생각하고 토론하고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읽는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와 루소에서부터 20세기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와 카미, 그리고 2022년 노벨상을 수상한 레일라 슬리마니와 아니 에르노 같은 현대 작가들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여전히 문화적 중량감과 사회적 양심을 지닌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빠른 콘텐츠와 즉각적인 만족에 압도당한 세상 속에서 프랑스는 언어를 예술 형식이자 변화의 힘으로 존중하는 신성한 공간을 지키고 있다. 투르 드 프랑스, 속도, 풍경, 거미, 속도, 풍경, 그리고 영혼.
1993년 한 스포츠 신문의 홍보 캠페인으로 시작된 투르 드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이클 대회로 발전했다. 매년 여름 수십억 명의 시청자를 끌어들이며 사이클링의 월드컵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이 대회는 단지 경쟁 그 자체를 넘어 인내와 전략, 인간 정신의 의지에 바치는 극적인 축제이다. 프랑스 전역의 마을, 포도밭, 광활한 들판, 그리고 알프스와 피레네 산맥의 가혹한 오르막길을 포함한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투르는 단지 경주가 아니라 프랑스 그 자체의 파노라마 초상화이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정을 떠난다.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선수들, 초단위의 승부를 벌이는 팀들, 그리고 도로변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지역 주민들 말이다. 투르드 프랑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접근성과 공동체 정신이다. 당신이 상한 마을에 살든 대도시에 살든 세계 챔피언이든 자전거 애호가든 이 대회는 모두의 것이다.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그것은 프랑스가 스스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다. 회복력, 용기,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운동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움직임의 서사이다. 갈리아 수탈, 프랑스 정체성의 자랑스러운 상징. 전 세계의 국가 상징 중에서 프랑스의 갈리아 수탈크, 레콕 가우로이잇은 가장 독특한 상징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고전적이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존재이다. 다른 나라들이 사자나 독수리를 선택하는 반면 프랑스는 당당하게 선 수탈크를 선택했다. 겉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문화적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상징의 기원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틴어로 갈루스는 갈리아인의 주민, 프랑스인의 조상과 수탈크를 동시에 의미한다. 프랑스인들은 이 언어적 우연을 점차 강력한 정체성의 표현으로 바꾸어 갔다. 수탈크는 회복력, 경계심, 용기,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게 되었다.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당당하게 서 있고 흔들림 없이 깨어있는 존재 말이다. 현대 역사에서 갈리아 수탈크는 국가 스포츠 유니폼, 주요 행사 개막식, 관광 홍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주 등장한다. 프랑스인에게 수탈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태도이다. 자만하지 않으면서도 용감하고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자부심을 지니며 역경 속에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 태도. 수탈크는 프랑스 정신에 응축된 이미지이다. 명확한 시선, 자신감, 결코 굽히지 않는 의지. 이 상징은 힘이 반드시 시끄러워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은 가장 뜻밖의 형태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세상이 종종 화려함에 이끌릴 때 갈리아 수탈크는 조용히 울지만 그 품격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걷기의 문화, 프랑스 일상에 뿌리내린 삶의 방식. 프랑스에서 걷는 것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다. 프랑스인은 걷기를 의도적으로 우아하게 실천하며 이를 일상의 루틴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파리만 해도 보행자 친화적 도로가 600km 이상 있으며 넓은 대로에서 자갈길 골목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도시를 숨결과 생각의 속도로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다. 파리 시민은 하루 평균 6,000에서 7,000 총 500보를 걷는다. 이는 자동차 중심의 생활이 일반적인 많은 미국 대도시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프랑스에서 걷기는 운동 루틴에 억지로 끼워 넣는 활동이 아니라 출퇴근, 신선한 빵을 사러 가는 길, 갤러리 방문, 식사 후 산책 등 삶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 있다. 이러한 걷기 문화는 인간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도시 설계의 반영이기도 하다. 길은 단지 차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관찰하고 발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프랑스에서 걷는다는 것은 도시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아도 빵집의 냄새를 먼저 맡고 모퉁이를 돌기 전 거리 음악가의 연주를 듣고
지나가며 카페의 대화 한 조각을 듣는다. 빠름보다 존재감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걷기는 육체적 움직임이자 정신의 맑음이며 몸과 마음, 환경을 연결하는 리듬이다. 프랑스에서는 단순한 산책조차도 살아있다는 것을 축하하는 작은 의식처럼 느껴진다. 프랑스의 생활비, 다면적인 경제 풍경. 프랑스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지만 재정적 현실은 준비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생활비는 위치, 경제 발전 수준,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수도인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꼽힌다. 도심의 소형 아파트 하나가 낭트나 툴루즈 같은 중형 도시보다 두세 배 더 비쌀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을 잘 관리하고 주거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며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평균 소득으로도 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도외 지역인 스트라스부르나 보르도 같은 도시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핵심은 적응력과 현명한 선택에 있다. 프랑스에는 단일한 생활비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 인프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 수많은 현실이 있다. 도시의 빠른 리듬과 시골의 평온함이 모자이크처럼 어우러져 가격대와 속도 역시 이에 맞춰 달라진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현지 생활 방식을 수용할 준비가 된 이들에게 프랑스는 살기 좋은 동시에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결국 프랑스에서의 삶은 사치가 아니라 균형에 관한 이야기다. 거칠애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주며 모든 지역이 고유한 풍미와 가격표를 가진 나라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삶을 제안한다. TGET의 속도와 현대 프랑스의 비전을 상징하다. 1980년대 공식 출범 이후 프랑스의 고속철도 시스템인 TGV 트레인 아그란드 비테스는 교통 우수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기술 혁신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다. 시속 300km/h의 넘는 속도를 자랑하는 TGV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파리, 리옹, 마르세유, 릴, 보르도 등 주요 경제 및 문화 중심지를 역동적으로 연결하는 힘이다. TGV는 프랑스가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국내 항공 수요의 부담을 줄였을 뿐 아니라 국가의 탄소 배출 감소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TGV는 또한 프랑스인의 삶의 방식을 표현한다. 빠르지만 세련되고 효율적이지만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다. 와이파이, 넓은 좌석, 고요한 분위기를 갖춘 매끄럽고 조용한 객차 덕분에 승객은 단지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된 이 시대에 TGV는 단지 지리적 거리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기회의 접근성을 넓힌다. 기술, 편의성, 장기적 비전이 조화롭게 교차하는 빛나는 사례이다. 철학 수업, 프랑스의 전통. 전 세계 만회하는 교육 시스템이 실용적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는 철학을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에 둠으로써 독특한 지적 길을 개척했다. 그것도 대학교 선택 과목이 아니라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의 핵심 과목으로 말이다. 이 대담한 전통은 프랑스 교육을 특별하게 만들며 학생들이 졸업하기도 전에 칸트, 루소, 데카르트, 니체, 사르트르와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의 사상과 마주하게 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류가 오래도록 던져온 질문들 속으로 초대된다.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유, 도덕, 진리를 정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각자의 사고력, 분석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철학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문화적 선언이다. 프랑스에서는 지식이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성적 사고는 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위한 민주적 도구다. 그러니 프랑스가 수많은 지적 운동의 발상지이며 정치, 윤리, 사회, 과학에 대한 공공토론의 중심지로 남아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프랑스에서 철학은 교과서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TV 토론, 신문사설, 카페에서의 대화 속으로 넘쳐 흐른다. 이는 단지 무엇을 생각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의 살아있는 증거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키우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0대들이 단지 시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며 데카르트를 토론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면 수업을 빼먹으면 존재가 사라지는 걸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적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철학 수업을 빠질 때 가장 많이 썼던 핑계는요? 조아드 비브르, 일상 속 기쁨의 철학. 프랑스인의 삶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이에 데 비브, 살아있는 기쁨이다. 단지 구호가 아닌 일상의 모든 면에 깊이 스며든 철학이다. 프랑스인은 인생을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음미한다. 천천히 식사하고 길게 대화하며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다. 카페 테라스에서 마시는 아침 에스프레소, 친구들과 나누는 긴 점심 식사, 나무가 늘어선 거리 아래서의 느긋한 오후 산책처럼 시간을 생산성과 이익과 동일시하는 고성과 문화와 달리 프랑스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위한 여백을 지켜낸다. 이는 식사마다 연결과 즐거움의 의식을 담고 있는 요리 전통, 여름철의 긴 휴가, 그리고 사무실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그대로 반영된다. 조아드 비브르피는 방종에 대한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적 삶의 방식이다. 현재에 집중하고 관계를 중시하며 단순한 순간의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삶이다. 이 철학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압박 속에서도 프랑스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이다. 경제 발전과 내면의 평온 사이의 조화 말이다. 프랑스가 행복지수와 기대수명 지표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산다. 향수에서 철학까지, 고급 와인에서 느긋한 산책까지. 프랑스는 단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떨까요? 프랑스 문화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웅장한 성들, 진한 에스프레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자랑하는 예술적인 게으름?